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H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것에 보게 되면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5문제가 전부 다 이제 쿼리를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죠. 자, 요 5문제를 우리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회원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회원 테이블에다가 추가하는 회원 추가라는 그 쿼리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테이블 먼저 한번 열어보자고요. 자, 우리 회원 현황이라는 테이블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보니까 지금 회원 현황이다라고 해서 요 테이블에는 이렇게 이제 2명의 레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그 필드를 보니까 회원 번호, 성명, 그리고 전화번호, 주소, 등급, 비구하고 이렇게 이제 6개 필드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 회원이라는 이 테이블이요. 회원 테이블도 이제 더블 클릭해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레코드가 되게 많죠. 해서 얘를 보니까 지금 우리 회원이라는 이 테이블에는 레코드가 총 70개가 들어 있어요. 그때 이제 회원 번호다, 성명이다, 전화번호, 주소, 회원 등급, 비구하고 이렇게 이제 6개 필드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 쿼리를 이제 만들고 실행을 시켰을 때 그때 이 회원 현황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 레코드, 이 2명의 레코드가 우리 회원 테이블에 이제 추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회원이라는 이 테이블에는 이제 레코드가 총 72개가 되겠죠. 그때 이제 회원 번호다, 성명이다, 전화번호다, 주소다, 비고다 이런 것들은 각각 회원 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비고 요 필드에다가 각각 이제 추가를 시키래요. 추가를 시키고 등급은 회원 등급 필드에 추가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회원이라는 그 테이블을 봤을 때 회원 등급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ABCD가 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 회원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에는 등급이라는 그 제목으로 D다 A다 하고 그렇게 들어 있다고요. 그렇게 이제 필드 제목이 서로 맞지 않죠. 그렇게 해서 우리 등급이라는 거를 우리 회원 등급 필드에 추가해 달라. 조금 있다가 요건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런 필드들은 필드명이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럼 요 쿼리 이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닫기 눌러주고요. 요 회원이라는 테이블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이동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회원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회원 테이블로 추가시킬 거예요. 그래서 회원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 먼저 일단 추가시키자고요. 추가시키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X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회원 테이블에다가 추가하고자 하는 게 회원 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비고 얘네들이 이제 쭉쭉쭉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회원 번호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추가시켜 주고요. 성명도 이제 갖다 줄 거니까 성명도 더블 클릭, 전화번호 더블 클릭, 주소 더블 클릭, 그리고 등급도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비고라는 것도 요것도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원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이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회원 테이블에다가 추가를 시킬 거죠. 이렇게 이제 필드를 우리가 추가시켜 놓고 우리가 쿼리 유형을 이제 우리가 추가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추가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추가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원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에 각각 이런 필드들을 이제 추가시키겠다. 어디다가 추가시키겠다? 회원 테이블에다가 이제 추가를 시키겠다.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테이블의 이름을 우리가 회원이라는 요 테이블 이름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회원 테이블에 들어있던 그런 필드 명들이 지금 얘네랑 똑같은 것들은 싹 다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온다고요. 근데 등급은 서로 달랐죠. 우리 회원 현황이라는 이 테이블에는 등급이 등급이다 요 제목으로 들어있지만 우리 회원이라는 그 테이블에는 회원 등급으로 들어있다고요. 해서 이렇게 이제 필드명이 맞지 않으니까 자동으로 뜨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걸 이제 찍어서 회원 등급 요걸로 이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쿼리 작성할 거 다 했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2개 행을 추가합니다. 그렇게 떴고요. 선택한 행을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쿼리가 실행이 돼서 이제 우리 회원 현황 테이블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가 회원 테이블에 이제 추가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요 쿼리는 일단 끄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닫기에서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면 됩니다. 해서 얘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물어보죠. 문제에서 회원 추가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회원 추가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회원 추가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생성이 됐고요. 우리 거는 지금 아까 쿼리를 실행시켰으니까 이제 회원이란 테이블 요거 이제 열어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해서 회원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우리의 두 명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코드의 개수를 봐도 지금처럼 아까는 70개였는데 지금 이제 72개가 됐죠. 이렇게 해서 두 명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추가된 거 맞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블은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주고 닫기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미등록 회원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전체 회원에 대해서 현재 등록되지 않은 그 회원을 이제 조회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결과의 필드명은 회원번호, 성명, 전화번호 요걸로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회원과 이제 수강 내역이라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지금 여기 봤을 때 미등록 회원을 이제 조회하는 거죠. 등록되지 않은 그 회원을 이제 조회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는데 우리 회원이라는 테이블에는 모든 회원들이 다 들어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이 회원들이 어떤 거를 이제 수강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이제 우리 수강 내역에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회원이라는 이 테이블이랑 우리 수강 내역 테이블을 서로 비교를 했을 때 회원이라는 테이블에는 들어 있는데 수강 내역 테이블에 없는 그런 데이터를 이제 조회해 달라. 그거죠. 수강 내역에 없다. 그 얘기는 등록이 되지 않은 그런 회원이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문제를 풀 때 이제 불일치 검색 쿼리 그걸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불일치 검색 쿼리를 만들 때는 문제상에 not in이라는 그 예약어를 써라. 그런 문제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쓸 수 있고 마법사를 쓸 수 없는 거죠. 해서 not in이라는 그 예약어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제 우리는 불일치 검색 쿼리를 이제 만들 때 마법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처럼 not in이라는 예약어를 써라. 그런 말이 없죠. 없으니까 우린 이제 마법사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회원이라는 테이블이랑 수강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 요 두 개 테이블 좀 열어보자고요. 자, 일단 회원이라는 테이블을 짜잔하고 열어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회원이 총 72명이 있대요. 그리고 우리 수강 내역이라는 요 테이블이요. 요 테이블 이제 더블 클릭해 보니까 지금쯤 이렇게 이제 들어있고 여기에는 100개의 레코드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원이라는 이 테이블이랑 수강 내역이라는 이 두 개 테이블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여기 우리 수강 내역에는 순번도 있고요. 회원 번호도 있고 종목명이다, 급수다, 기간이다, 결제 금액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수강 내역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회원이라는 이 테이블을 보니까 회원 번호하고 성명하고 전화번호, 주소, 회원 등급, 비고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이라는 테이블이랑 수강 내역 테이블을 서로 비교할 때는 우리가 성명이나 전화번호, 주소, 회원 등급, 비고 이런 걸로는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죠. 왜요? 이런 필드들이 우리 수강 내역 테이블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강 내역 테이블의 회원 번호랑 우리가 회원이라는 이 테이블의 회원 번호, 이 회원 번호를 가지고 서로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이 테이블은 전부 다 이제 닫기 눌러서 우리가 싹 다 이제 닫아 버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들 건데 그때 이제 마법사를 이용한다 그랬죠. 해서 만들기로 먼저 이동해 주고 여기서 이제 쿼리 마법사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 주면 지금처럼 새 쿼리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때 우리는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를 이용하겠다라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는데 그때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의 레코드를 결과로 이제 넣겠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우리는 현재 등록되지 않은 그런 회원들을 이제 줘야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회원이라는 그 테이블을 지금 여기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회원 테이블을 가지고 나는 결과값을 보겠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주고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땅 하고 넘어가게 되면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에 관계된 레코드가 있냐? 그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이 회원이라는 이 테이블과 수강 내역 테이블을 서로 비교할 겁니다. 해서 우리의 수강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해서 다음 버튼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어떤 정보가 두 테이블에 모두 있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 얘기는 우리 회원이라는 그 테이블이랑 수강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을 때 어떤 필드를 가지고 서로 비교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회원이라는 이 테이블에는 회원 번호하고 성명하고 전화번호, 주소, 회원 등급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필드가 있어요. 그리고 수강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에는 순번이다, 회원 번호다, 우리 종목명이다, 급수다, 기간이다, 결제 금액이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얘랑 똑같이 들어있는 게 우리 회원 번호 요거 필드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회원 번호 필드를 가지고 서로 이제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회원 번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해서 다음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쿼리 결과로 어떤 필드를 보겠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문제에서 결과의 이제 필드명은 회원 번호, 성명, 전화번호 요 세 개 필드만 이제 보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원 번호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성명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전화번호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요 세 개 필드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해서 다음이요. 다음 버튼 눌렀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는 미등록 회원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미등록 회원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마침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마침이요. 마침 버튼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미등록 회원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죠?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닫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곳에 지금 미등록 회원이다 해서 이곳에 쿼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회원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수강 내역이라는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 회원 등급을 이제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으래요. 자, 지금 여기 매개 변수 값 입력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 회원 등급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받고 그 해당하는 그 등급의 종목 정보를 조회해서 새로운 테이블로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등급별 고급 종목 이 쿼리를 이제 작성하고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개 변수 쿼리를 이제 만드는데 그때 그 결과를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그 쿼리를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쿼리 실행 후에 그때 이제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이름은 조회 등급 종목 현황 요걸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급수가 고급인 그 회원들만 조회 대상으로 하고 종목명 그 필드를 기준해서 오름차순 정렬해서 표시하래요. 그리고 쿼리 이제 실행 결과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필드는 그림을 참고해서 수험자가 알아서 이제 판단해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문제 그림 보니까 우리 결과값으로 종목명 그리고 기간 결제금액 회원 등급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만 이렇게 이제 화면상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 만들기로 일단 이동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죠. 문제에서 회원하고 수강 내역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회원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수강 내역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을 전부 다 이제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추가 얘는 이제 필요가 없죠. 해서 여기서 이제 X 요거 이제 눌러서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그림 보고 우리 필요로 하는 그 필드들을 쭉쭉쭉 갖다 놔주면 되겠죠. 맨 첫 번째 이제 필드를 보니까 종목명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종목명이 수강 내역에 들어있죠. 해서 종목명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요. 기간도 우리 수강 내역 그 테이블에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필드가 우리 결제 금액이요. 자, 우리 결제 금액도 우리 수강 내역 이 테이블에 결제 금액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결제 금액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보니까 회원 등급이요. 우리 회원 등급이라는 이 필드는 우리 회원 테이블에 회원 등급이 들어있죠. 해서 회원 등급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값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이 4개 필드를 싹 다 이제 추가를 다 시켰습니다. 그때 우리 세 번째 이제 지상 보게 되면 종목명 그 필드를 기준해서 오름차순 정렬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종목명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정렬 이곳에서 우리가 종목명을 기준해서 오름차순 정렬해 달라. 요거 이제 오름차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실행시킬 때는 쿼리 디자인의 결과의 실행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떴습니다. 종목명을 기준해서 우리가 오름차순을 했더니 골프가 이제 맨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켓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영이 나오고 스쿼시가 나오고 해서 이렇게 이제 오름차순 정렬돼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리고 기간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고 그 각각 이제 데이터들마다 결제 금액도 쭉 표시가 됐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회원 등급이 A다, B다, C다, D다 하고 쭉쭉쭉 이렇게 이제 쭉 들어 있는데 우리는 이 회원 등급을 우리가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을 받아서 만약에 A가 입력이 되면 A, 회원 등급이 이제 A인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회원 등급에는 A, B, C, D 그렇게 이제 들어있으니까 내가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한 그 각각 똑같은 값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원 등급을 우리가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입력을 받을 거니까 우리 조건 쓰는 이 칸이요. 이 칸에다가 우리가 이 메시지요. 이 메시지를 그대로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입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대괄호 열어서 여기다가 조회할 한 칸 띄고 등급 가로 열어주고요. A부터 D까지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을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서 이렇게 이제 대괄호도 닫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원 등급에 대해서 지금처럼 매개 변수 값을 이제 입력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줬어요. 그때 요런 이제 메시지 같은 거 입력할 때 중간중간에 이제 띄어쓰기 요런 거 이제 잘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영어가 나왔을 때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우리가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상태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 실행 아이콘 지금 위쪽에 있죠?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러면 문제 그림과 똑같이 우리 등급을 A등급 그거 그대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입력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회원 등급이 아까는 이제 A, B, C, D 하고 막 섞여서 나왔는데 지금 여기는 A인 그 사람들의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이제 지상이요. 두 번째 지상 보니까 급수가 이제 고급인 그 회원들만 조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이 상태로 이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 급수가 뭔지 알 수가 없죠. 해서 우리가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한 다음에 우리 급수라는 그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추가시키자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해서 우리가 조회할 등급을 A등급 똑같이 이제 입력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회원 등급이 A인 그 데이터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는데 그때 급수를 보니까 초급이다, 중급이다, 고급이다 이런 데이터들이 전부 다 이제 섞여서 나왔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이 급수가 고급이랑 똑같은 그 회원들만 조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한 다음에 급수에 우리 조건 쓰는 그 칸이요. 그 칸에 가서 뭐랑 똑같은 거 출력해라. 우리 고급이랑 똑같은 거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만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로 또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이렇게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하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는 A라고 그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때 우리 레코드는 총 7개 맞죠? 그리고 그때 이제 제목부터 확인 좀 하자고요. 종목명이다, 기간이다, 결제 금액이다, 회원 등급이다. 이렇게 요 네 가지만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제목은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종목명을 보면 라켓볼이 처음에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쿼시, 그 다음에 아쿠아로빅, 그 다음에 재즈댄스, 헬스하고 그 순서요. 그 순서대로 그렇게 이제 출력된 거 맞죠? 그리고 기간도 보니까 이제 3개월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해서 12개월까지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됐고, 그때 결제 금액도 보면은 지금 21만원부터 시작해서 84만원까지 그렇게 이제 출력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됐죠. 그리고 회원 등급은 싹 다 이제 A,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급수라는 거는 화면상에 이제 출력이 되지 않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글씨를 봤을 때 우리의 종목명도 조금씩 이제 잘려서 보이고요. 회원 등급이다 이 제목도 조금 이제 잘려서 보이니까 요거 이제 우리가 열너비 살짝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리고 이 급수라는 이 필드는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표시라는 곳에 지금 이곳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이렇게 이제 해제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실행 한번 더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매개 변수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떴죠. 그러면 그때 이제 A등급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그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때 결제 금액 같은 경우에는 형식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통화기호가 됐든 아니면 천단위 구분기호 그런 게 붙어 있나 안 붙어 있나 그런 것들 이제 확인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랑 이제 완전히 똑같아졌죠. 근데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 전부 다 이제 정보를 싹 다 이제 조회했어요. 조회해서 새 테이블로 생성하는 그 쿼리를 작성해 주는 거죠. 해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쿼리 유형 바꿔줘야죠. 해서 우리 쿼리 디자인에 쿼리 유형에 테이블 만들기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새 테이블 만들기 테이블 이름 써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그때 이제 테이블의 이름은 문제에서 조회 등급 종목 현황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조회 등급 종목 현황하고 똑같이 이제 입력해주고 테이블 이름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확인 한번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쿼리를 이제 실행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조회할 그 등급을 A등급이다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우리 확인 버튼 클릭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실행을 시켰더니 실행을 이제 붙여넣습니다. 새 테이블을 이제 작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조회 등급 종목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쿼리는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X 버튼이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나왔죠. 문제에서 등급별 고급 종목 쿼리 요걸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등급별 고급 종목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써주고 오타 있나 없나 확인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등급별 고급 종목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도 작성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회원 등급별로 우리 기간별로 회원수와 이제 결제 금액의 최대값을 이제 조회하는 등급 기간별 조회라는 그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만들 건데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도 우리는 이제 마법사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쿼리 디자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지금 이제 회원이라는 테이블이랑 수강 내역이라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사용할 수가 없죠.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테이블이 됐든 쿼리가 됐든 그런 거를 하나만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는 마법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요. 근데 지금처럼 두 개 이상의 테이블, 두 개 이상의 쿼리를 가지고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는 우리가 쿼리 디자인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제 행 머리글로 뭘 쓸지 열 머리글로 뭘 쓸지 값으로 이제 뭘 쓸지 그거부터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봤을 때
회원 등급별로 회원 등급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그리고 기간별로라고 한 거 보니까 지금 이곳에 12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하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요게 이제 기간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회원수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써져 있고, 그리고 그때 결제 금액의 최대값을 줘야 할 있죠. 얘가 이제 결제 금액의 최대값이요. 그렇게 해서 이 결제 금액의 최대값을 우리가 이제 값으로 사용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12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하고 써져 있는 거, 얘가 이제 기간별이라고 했죠. 해서 이 기간을 우리가 이제 열 머리글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이 값의 기준으로 앞에 우리 회원 등급도 있고 회원 수도 있죠. 요 두 가지가 이제 우리 행 머리글로 이제 들어갈 그 데이터들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회원수라는 거는 회원 번호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서 회원수를 이제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원 번호를 가지고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원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크루세 커리는 행머리글 2개, 열머리글 하나, 값 하나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커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 필드의 형식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럼 이제 크루세 커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커리 디자인 클릭이요. 커리 디자인 클릭했더니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떴죠. 그때 이제 우리는 회원이라는 이 테이블을 이제 쓸 거니까 회원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수강 내역 테이블도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개 테이블을 이제 다 표시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이요. 그러면 우리는 크루세 커리를 만들 거니까 커리 유형부터 변경 좀 시키자고요. 커리 유형에 찾아가서 우리가 크루스텝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크루스텝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행 머리글로 쓸 거예요. 행 머리글로 쓸 게 맨 앞에 이제 회원 등급이 있죠. 해서 우리가 회원 등급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해서 회원 등급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회원 수는 문제에서 회원 번호 필드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회원 번호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열 머리글로 쓸게 우리 기간이니까 기간에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할게 우리는 결제 금액의 최대값을 줘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제 금액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행 머리글로 쓸 거, 열 머리글로 쓸 거, 값으로 쓸 거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크루스텝 요거부터 이제 맞춰주자고요. 그래서 크루스텝에 찾아가서 회원 등급은 행 머리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원 번호도 우리가 행 머리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요 기간은 우리가 열 머리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결제 금액은 우리가 값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때 이제 회원 번호는 나타낼 때 우리가 이제 회원수라는 요 제목으로 나타내야 되고, 그리고 이 회원 번호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개수를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묶는 방법을 일단 개수로 먼저 바꿔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필드명이요. 필드명은 우리가 이제 회원수로 이제 나타내 달라. 그렇게 해서 회원수라고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결제 금액이요. 결제 금액에 우리는 최대값을 구해줘야 돼요. 최대값을 이제 줘야 할 거니까 묶는 방법을 이제 최대값으로 이렇게 이제 맞춰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이 상태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해서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쿼리가 실행이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회원 등급 A, B, C, D 하고 그렇게 이제 똑같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회원수라는 그 필드명으로 29, 20, 23, 28하고 그렇게 이제 쭉쭉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12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그때 이제 금액들을 보니까 지금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근데 문제 그림을 봤을 때는 전부 다 이제 통화기호가 싹 다 이제 붙어 있는데 우리 거는 그게 없죠? 해서 이 결제 금액의 최대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통화기호를 다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결제 금액이란 요 필드를 지금쯤 이렇게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면 이제 속성이라고 있죠. 속성은 이제 클릭이요. 속성에서 이제 클릭해주고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속성 시트가 짜잔하고 떴는데 그때 이제 필드 속성이다. 그렇게 떴고요. 그때 이제 형식이요. 형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우리가 통화 형식을 이제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형식을 통화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시켜 보자고요. 자,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 주면 되죠. 해서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이제 똑같이 이렇게 이제 통화 기호까지 싹 다 이제 붙었습니다. 그때 이제 금액도 비교해 보면 금액도 싹 다 이제 맞게 나왔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그림이랑 똑같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크로스텍 쿼리 다 만들었으니까 요 쿼리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닫기에서 클릭이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물어보죠. 그때 쿼리 이름은 등급 기간별 조회, 그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하라 그랬어요. 해서 이곳에다가 우리가 등급 기간별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똑같이 쿼리 이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등급 기간별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크로스텍 쿼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이 네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그때 이제 우리 1번 문제에서 추가 쿼리 만들었죠. 그런 이제 추가 쿼리는 가끔가다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근데 이 추가 쿼리를 한두 번 그냥 대충 연습해오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실제 시험 문제로 추가 쿼리가 나오면 그 문제를 이제 까먹어서 못 푼다고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꼭 반복적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XX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회원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수강 내역 테이블이 있고 종목 테이블이 있대요. 이 세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기간별 우리 회원수, 그리고 평균 결제, 그리고 총 결제, 얘네들이 이제 조회하는 기간별 수강 현황이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우리가 결과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들기로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쿼리에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떴고요. 그때 이제 회원이라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수강 내역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종목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세 개 테이블을 싹 다 이제 추가를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테이블 추가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필드들을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가져다 놓으면 돼요. 자, 우리 맨 앞에 보니까 이제 기간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라는 거는 우리 수강 내역이라는 그 테이블에 보니까 기간이라고 있죠. 해서 기간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원 수를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회원수는 회원 테이블에 보게 되면 우리 회원 번호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를 이용해서 우리 회원수, 인원수를 이제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우리 회원 테이블에 보니까 회원번호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회원번호 필드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그 뒤에 보니까 평균 결제액이 있고 그 다음에 총 결제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결제한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평균값을 구하고 합계를 이제 구하라는 그 얘기죠. 해서 우리 수강 내역이라는 이 테이블의 아래쪽에 내려가게 되면 결제 금액이라고 있어요. 요걸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 추가시켰죠. 그 다음에 결제 금액 요것도 한 번 더 더블 클릭이요. 해서 하나는 우리가 이제 평균 결제액을 구할 거고, 또 다른 이 결제 금액은 우리가 총 결제액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원 번호를 가지고는 회원수를 구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해달라. 그리고 이 결제 금액은 우리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리고 이 결제 금액은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때 문제에서도 기간별로 그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시그마 요약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요약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때 기간별로 이제 묶어서 이제 표시해 달라. 그때 회원 번호를 가지고는 우리 개수를 구해주고, 첫 번째 이 결제 금액을 가지고는 우리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 이 결제 금액은 우리가 얘를 가지고 이제 합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중간에 막 샵으로 나왔죠. 얘는 이제 열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니까 열 너비 요 사이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열 너비를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평균 값들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고, 그 다음에 결제 금액의 합계가 이렇게 이제 기간별로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됐고, 회원 번호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인원수, 개수가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요런 이제 제목들 전부 다 이제 우리 문제 그림처럼 이제 맞춰주고요. 우리 요 두 번째 요 지상 요거 이제 해결 좀 하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이 회원 번호라는 이 필드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회원 수를 구해줬죠. 해서 제목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이 결제 금액을 가지고는 우리가 평균 결제 요걸 이제 나타낼 거죠. 해서 우리가 맨 앞에 찾아가서 평균 결제액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콜론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 이제 필드요. 마지막 필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총 결제 요거 이제 표시할 거죠. 해서 요 앞에 찾아가서 총 결제액이다 이렇게 써주고 우리 콜론이요.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제목들 화면상에 표시하고자 하는 그 제목들을 싹 다 이제 써줬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지상 보게 되면 우리 회원 번호가 있는데 그 회원 번호가 6부터 시작해서 9까지의 그 문자 중에 하나로 끝나는 것만 조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원 번호라는 그 필드가 또 필요한 거죠. 해서 우리 회원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회원 번호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 이제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우리가 이제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해서 6부터 9까지 그 문자 중에 하나로 끝나는 그 데이터를 이제 검색해 달라. 그 조건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라이크 연산자를 먼저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로 열어서 우리가 6부터 9까지의 그 문자 중에 하나로 끝나는 걸 조회할 거니까 앞에다가 별표 만능 문자 요거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대괄호 열어서 6부터 9까지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고 우리 쌍따옴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회원 번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맨 마지막 필드요. 맨 마지막 필드 보니까 회원 번호가 이제 나왔는데 이 회원 번호가 전부 다 6부터 시작해서 우리 9까지 그 사이의 값들만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원 번호가 6부터 9까지 그 문자로 끝나는 것만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 그거 이제 확인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디자인 보기로 다시 들어가고요. 요 회원 번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추가시킨 그 필드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요약해서 묶는 방법 요거를 우리가 조건이다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조건으로 우리가 변경을 시키면 지가 알아서 이곳에 표시라는 곳에 체크 표시가 자동으로 이제 해제가 돼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났어요. 그때 제목 보면 기간이다, 회원수다, 평균 결제, 총 결제액하고 문제 그림과 똑같이 그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고요. 그때 12개월, 1개월, 3개월, 6개월에서 이 기간별로 그렇게 이제 묶여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회원수 보니까 13, 99, 14하고 똑같이 나왔죠. 근데 이 평균 결제액과 우리 총 결제액 같은 경우에는 문제 그림 보니까 전부 다 이제 통화기호가 붙어 있죠. 요거 이제 우리가 설정을 변경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평균 결제 요 필드 먼저 선택해주고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속성이요. 속성에 들어가서 우리 형식을 이곳에서 바꿔주면 되겠죠. 해서 이곳에서 통화 형식으로 바꿔달라,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해주면 되죠. 그 상태에서 우리 총 결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게 되면 지금처럼 속성 시트가 총 결제의 걸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형식을 이제 통화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형식 속성 이제 설정하고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눌러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행시켜 보자고요. 우리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우리 평균 결제 요 사이 경계선에서 이제 더블클릭해서 우리 열 너비 조정해 주고요. 총 결제액도 이 마지막 이 경계선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고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더블클릭해서 우리가 열 너비를 이렇게 이제 조정해 주면 되죠. 그때 이 금액들은 싹 다 이제 통화 기호가 붙어서 문제 그림과 똑같은 수치 값으로 그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다 풀었죠. 그러면 요 쿼리 요거 이제 X 버튼 누르고 닫아버리자고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기간별 수강 현황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쿼리 이름에다가 여기다가 기간별 수강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을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기간별 수강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요 문제들 싹 다 이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어요.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번 회차에 나온 것도 뭐 크게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만 보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의 XX 파일을 직접 열어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문제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